이 남자는 수십 년 동안 하루에 1만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불황자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그는 낡은 칫솔을 비두로 사용했습니다. 화장할 때 쓰는 거울도 800개의 중고 손톱깎이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는 생수병을 공중에 많이 매달아 놓았어요. 그리고 생수병 바닥에 구멍을 뚫어 놓았죠. 그는 샤워를 아주 호화롭게 즐깁니다. 씻어낸 후 그 남자는 매일 아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운동한 곳은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좁고 더러운 계단이었습니다. 아침 운동이 끝난 후 남자는 빨간 책가방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그는 감히 어떤 무례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은 매일 새로 고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렇지 않다면 그 남자는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기도한 후 그는 음료수를 가방에 넣고 벽에 붙였어요. 그런 다음 그는 달러 다발을 꺼내서 그리고 구석에 있는 지폐 더미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남자는 35년 동안 이곳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면서 그는 자신을 강인한 남자로 만들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위층에 있는 노인의 모습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노인은 오랫동안 희망을 포기하고 매일 그는 지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먹고 마시고 잠만 잡니다. 그는 자신을 청소하는 것도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복도는 거의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운동 부족으로 인해 노인 이하지가 더 이상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역겨운 환경에서 살면서도 그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복도에는 매일 새로운 음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버려져도 먹을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보면요,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노인과 남자가 동갑이라고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한때 저명한 경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생사를 넘나드는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35년 전 남자와 그의 형은 도둑질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형은 좋은 물건을 훔쳤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축하할 시간조차 없었죠. 그때 경찰이 왔어요. 형은 곧 체포될 상황이었어요. 형제는 냉장고를 열고 반격했습니다. 경찰을 두들겨 패고 공황 상태에서 그들은 건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몇 걸음 만에 경찰이 총을 들고 그들을 쫓아왔고 총성과 함께 형제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 순간 갑자기 위층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경찰은 겁에 질렸습니다. 머물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는 두 형제를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있지 않았어요. 경찰은 최선을 다했지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래를 내려다봤고 하지만 소름 끼치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아래 바닥이 너무 깊어서 바닥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를 올려다 그들은 건물 꼭대기도 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두 도둑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탈출구를 찾기 위해 9층에서 내려갔습니다. 8층에 도착했지만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밀려고 했습니다. 문이 벽에 용접된 것 같았어요.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속도를 높였습니다. 아래층으로. 하지만 모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두드리고 소리쳐도 문 반대편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세입자들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건물 전체가 끔찍하게 조용했습니다. 경찰관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였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필사적으로 발로 문을 걷어찼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이 이상한 건물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공황 상태에서 경찰관은 본능적으로 계속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는 머리 위에 있는 건물 번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같은 두 형제를 보고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9층으로 돌아왔고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경찰관은 그가 원형 공간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열쇠를 꺼내 계단 틈새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열쇠는 꼭대기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이 끝없는 계단에서 얼마나 오래 갇혀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판기에서 나온 음식만 가지고요.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동생이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의료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형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자가 슬퍼하는 동안 그의 뒤에 있던 경찰관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판기에서 음식을 집어 들었습니다. 전에 먹었던 빵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심지어 바코드도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심리적 방어막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는 음식도 끝이 없습니다. 그는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35년간의 시련과 고난 끝에 경찰관은 불구의 몸을 가진 노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매일 먹고 자고 반면에 도둑은 더 세련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죽은 형이 그의 잠재력에 영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35년의 세월은 그를 강인한 남자로 만들었죠. 수년간 함께 살면서 그들 사이의 증오심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 낯설고 폐쇄적인 건물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기일날 노인은 참회하기 위해 형의 시신으로 노인을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이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남자는 그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순간 노인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계속 모호한 단어를 중얼거렸다. 그 남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죽었습니다. 노인이 죽은 후 남자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혼자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몰랐어요. 그는 건물 안을 뛰어다녔어요. 주위를 돌리려고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남자의 마음은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우울한 환경이 외로운 남자를 괴팍하게 만들었습니다. 잘 관리된 복도는 그는 그것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빨리 없애기 위해 남자는 35년 전의 권총을 꺼냈고 그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총신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총은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침내 남자는 절망 속에서 깨달았죠. 이 건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려. 동시에 다른 쪽에서도 같은 순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가족을 데리고 드라이브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주유소에서 그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목이 마른 딸이 물을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남자는 딸에게 주스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 작은 행동 때문에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길 위에서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딸은 천식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 질식할 수도 있었어요. 그녀는 즉시 아버지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했고 그녀는 배낭에서 응급약을 찾았습니다. 모든 혼란 속에서 아버지는 실수로 들고 있던 스프레이를 깨뜨렸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배낭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약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부부는 약을 구하기 위해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부는 계속 다퉜습니다. 그들은 도로 표지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무언가를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격렬하게 다투는 것을 보고 말입니다. 하지만 소녀는 말을 아꼈습니다. 2시간 후 차는 여전히 직선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운전자로서 아버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두 사람이 수다를 떨고 있는 동안 차는 다시 이전 주유소로 돌아갔습니다.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바꾸고 탈출하기 위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순식간에 오후 7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 밖은 아직 대낮이었습니다. 부부는 날씨를 신경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집에 가서 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 다시 광고판을 지나쳤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판단을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녀는 죽어가는 딸을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딸을 바닥에 내려놓고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머니의 반복되는 의심,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길가의 광야로 달려갔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길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쯤 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안한 어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포기하고 차를 몰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백 미터를 내려가자 소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나의 맥박이 사라졌어요. 차를 멈추고 누나를 구해야 해요. 이 말을 듣고 이미 연약해진 어머니의 신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차를 세우는 대신 그녀는 격렬하게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광기는 소년을 실망시켰다. 그는 차 문을 밀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누나의 시신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슬프게도 어머니는 소년이 떠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환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깨어나자마자 그녀의 아들과 딸은 그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소년은 달랐습니다. 그는 서쪽에서 떠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동쪽에서 돌아온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흐른다. 35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주유소에서 파는 정크푸드로 연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뚱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시류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산을 오르고 운동을 했습니다. 정크푸드는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소년과 아버지는 어머니를 비밀리에 묻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갑자기 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계속 모호한 단어를 중얼거렸다. 소년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35년 전 10살 때 그는 이미 이런 종류의 우주순환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동료들은 함께 노를 젓고 있었어요. 뱃사공이 작은 실수를 저질렀고
그의 동반자는 익사했습니다. 아버지와 뱃사공은 35년 동안 물 위를 표류했습니다. 뱃사공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는 지난 35년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기차에 갇혀 있었습니다. 뱃사공은 아버지에게 경고했었죠. 빨간 칸에 타지 말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35년 동안 길 위에 갇혀 있었죠. 소년에게 말했던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차에 타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 사이클에 갇히게 될 거다. 그리고 며칠 후 고속도로에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소년은 아버지의 충고를 잊은 것 같았습니다. 그가 문을 여는 순간 그는 완전히 기억을 잃었습니다. 소년은 책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깎았습니다. 경찰관으로 변신. 이때 그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는 2명의 도둑을 체포할 예정이었습니다. 영화 속 두 캐릭터는 사실 그들은 삶의 진정한 반영입니다. 실수에 직면했을 때 젊은 사람들은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중년과 노년층은 공경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들은 한때 싸울 가치가 있었던 사람들과 사물을 오랫동안 잊어버렸습니다.